네, 안녕하세요. 쇼핑백장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어디 오셨는지 아십니까? 뭔가 이렇게 느껴지시죠? 이게 바로 순금,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제가 한국금융거래소 왔는데, 요새 국제 정세가 너무 불안해요. 오늘도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 미국에서 중동 지역에 뭐 핵 폭격기라고 할까요? 뭐 이것도 파견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군인들도 추가로 뭐 1000명 정도 보내고, 뭐 일촉즉발 같아요. 이란하고 전쟁 폭기 직전해갖고 또 국내 또 투자자들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오늘도 보니까 4,000원짜리 치킨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900원짜리 커피가 등장하고 이 정도 어렵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안전자산 금에 투자를 금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국내 최대 그 금을 이제 취급하는 곳이죠. 판매도 하고 뭐 우리가 이제 금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하는데 한국금거래소 왔습니다. 우리 저기 옆에 계신 분은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금 전문가인데요. 한국금거래소 송종길 전무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금거래소의 송종길입니다. 일단 저기 전무님 한국금거래소에 대해서 그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예, 저희 회사는 연간 금 거래량으로 약 한 25톤에서 30톤 거래를 하고 있고요. 매출은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내놓으라 할 만한 어떤 금융권 42군데 은행 등 그 증권사 포함해서요. 골드바와 일부 실버바를 공급 중에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떤 그 기금속 분야, 투자 상품으로서 골드바나 실버바, 그 다음에 주얼리 분야를 어떤 마케셔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1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전무님, 일단 우리 저기 시청자들이 궁금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제 본론도 들어가 있습니다. 금 지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까지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많은 고객분들한테 질문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 금값은 1968년부터 집계한 이래 계속 상승을 해서 2011년 고점을 찍고 다소 하락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금값은 지금 현재 상승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그 어떤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된다라고 놓고 보면 투자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익을 보는 판매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투자 시기라고 하는 거는 고객분이 마음을 먹었을 때 구입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향후 장기적으로 금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뉴스도 보고 이제 좀 많이 알아봤는데요. 금 한 돈이 지금 19만 원을 넘었답니다. 20만 원 뭐 곧 온다고 하고, 아까 이제 전무님한테 살짝 여쭤봤더니 2012년도에 9월 달에 28만 원까지 갔다고 그래요. 28만 원, 20만 원 곧 넘어갈까요? 지금 상승론에 더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론에 무게 두는 게 이제 국제 정세가 다양하게 지금 현재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 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다음에 이제 중동에 있어서의 뭐 이란 체제 통해서 순위파와 시아파의 또 분쟁, 유조선 피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 영국의 브렉시트,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원래는 하반기에 1,400불 내지 1,500불 갈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벌써 이제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1,340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빨리 오는 거 아니냐라는 게 좀 염려되는 형태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전무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건 뭐 금의 전문가가 아니라 뭐 국제 정세 전문가신 것 같아요.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사안들을 지금 다 꿰뚫고 계세요. 그게 영향이 미치니까 공부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실물 투자 상품을 좀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고객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 입장이고, 제가 어떤 전문성을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어떤 정세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하고 고객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죠.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이렇게 나이를 사실 우리 시장 모르실 거예요. 매일 모자 쓰고 가면해갖고.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있잖아요. 그때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3,000원, 44,000원 했어요. 그래요. 그때는 그 목걸이 있어요. 한 양. 해갖고 이게 수공비까지 해갖고 한 50만 원 돈. 이거를 부모님들이 해주는 게 하나의 유행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현금을 좀 지니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 개목걸이라고 했어요. 금 한 양 목걸이를 바짝바짝 꽈배기를 까서 갖고 다니면 뭔가 있어 보였어요. 그때는 이런 여름철에 있잖아요.
이거 뭐죠 이거? 없는 거 이렇게 민으로 입었어요. 왜냐하면 금이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그런 시절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기자님 말씀하시는 때가 이제 89년 후반, 예? 90년 초반. 그 나이가 나오잖아요. 90년 네. 초반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람당 평균가가 그람당 9,000원 정도 됐어요. 네네. 근데 지금 그 금을 가지고 계셨다가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6배의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배? 예. 야, 그러면 그게 89년도, 그럼 90년 되면 지금을 따지면 뭐 20년 지났네요. 30년 정도? 그렇죠. 30년 만에 6배면 괜찮은 수익인가요? 그렇죠. 이제 이 금을 가지고 5년 이내, 뭐 3년 이내 어떤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는 참 어리석은 짓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그동안에 이제 금값 전체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고객분들이 정말 현명하십니다. 저희가 1년에 금 상품으로 판매되는 게 15만 건인데 네네. 다시 리턴돼서 들어오는 게 3% 미만이에요. 그럼 고객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금 투자를 하시느냐? 장기적으로 이게 길게 놔두면 놔둘수록 나중에 차익을 더 실현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은 판매되는 모든 상품을 재매입할 때까지 품질 보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제 유입이 다시 되거든요. 차익을 보실 때. 해서 이제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금이 때 막 금값 막 팔으라고 정부에서 막 많이 좀 했잖아요. 그때 판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좀 받겠네요. IMF가 다시 도래하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은 금을 내놓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마 그때 좀 모순적인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작용은 나라 어떤 경제 위기를 구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내적인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나 아니면 IMF를 빨리 졸업할 수 있던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 투자 목적으로 이제 거래했을 때는 이제는 다시 그런 어떤 게 도래가 되면 반복적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우리 국민들이 이제 투자 상품으로서의 골드바, 실버바를 좀 인식이 다른 각도로 지금 이제 하시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전문자 요거 한번 좀 만져볼게요. 네, 들어보십시오. 금을 이게 태어나서 예. 이렇게 앞에 이렇게 실버하고 이렇게 순금은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요. 이거 몇 그램입니까? 여기 1000g 써 있어요. 예, 1kg이죠. 1kg. 예, 오늘 판매가 보니까 5,87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5,870만 원이요? 예, 10개면 이제 아파트 한 채 값이 나오는 거죠. 세 개면 벌써 한 1억 5천이네요? 그렇죠. 100g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87만 원 정도. 무거워요? 예. 587만 원. 근데 요즘 이상하게 1kg도 많이 판매가 됩니다만 100g을 가장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권들 팔기가 좋지요. 네, 사고 맞아요. 팔기가. 황금성 언제든지 빨리빨리 이렇게. 근데 이거 제가 가져가면 우리 걸리나요? 카메라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영화에서 보면 이런 금거래소 이렇게 큰 회사 다니는 분들은 출퇴근할 때 수색을 한대요. 맞나요? 저희가 이제 모럴 해저드적인 측면에서는 보안 장치가 다 되어 있고요. 저희 회사는 몸수색까지는 아닙니다. 일단이 이제 수구를 맞춰보고 네. 수구리 문제가 없을 때 이제 퇴근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를 갖춰지고 있고요. 뭐 이렇게 없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겠죠. 없습니다. 예, 어떤 뭐 작업을 하다가 예. 바닥에 떨어진다거나 하는 부분은 우리 그 카메라가 한 네. 80군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잡아내죠. 몇 군데요? 80군데. 근데 여기 사실 그럼 개인 침해 좀 당하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타르실에는 없으니까요. 예. 근데 그럼 전무님 여기 금거래소에 있는 지금 금이 얼마예요? 얼마큼 써요? 총? 저희들이 적정 재고를 보유하고 이제 예. 고객분들한테 판매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단납기죠. 3영업일 이내 배송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금고에는 금양으로는 한 200kg 정도. 200kg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200kg면은 한 100억 넘죠. 예. 와, 100억.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100억이면 계산이 안 돼요. 100억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아까 금이 우리 코끼리가 보통 1톤에서 1.5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90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연간 거래량이 네. 맥스 30톤. 130톤. 30톤. 네. 그럼 코끼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게 보통 무게가 1톤에서 1.5톤인데 그럼 30마리에 해당되는 금이 이제 거래된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출 규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매출도 아까 1조 2천억 정도 하시는데요. 네,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야쿠르트 많이 먹잖아요. 율도 많이 먹고. 근데 한국의 야쿠르트 매출이 연간 1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늘 건강식을 먹는 야쿠르트가 1억이 안 될 정도면 여기 금거래소가 1억 2천 정도
매출을 올린다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1조 2천억. 네, 1조 2천억 정도요. 한국 약도 1조 안 되니까. 비도가 한국 약부터 1조 정도. 매출이 안 돼. 1조 안 돼요. 아무래도 이제 기금속이고 단가가 센 품목이다 보니까 매출은 커 보이는 거죠. 그럼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전무님. 요새 그러면 이제 금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해갖고 그러면 금값이 올라가잖아요. 금은 파는 사람이 많습니까?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사실은 올해 들어서는 1월달에 46,000원 기준가 기준입니다. 네. 46,000원으로 시작해서 계속 상승을 해서 51,000원까지 갔어요, 기준가가. 네. 그런데 낮았던 1, 2, 3월달 월 평균 판매량이 네. 특정 그 판매처만 놓고 봤을 때 한 90kg였어요. 그러다가 4월달에 177kg, 5월달에 350kg까지 판매가 됐거든요. 네네. 금값이 올랐는데도 네.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화폐 단위 개혁 이슈가 4월달에 나오면서 한 2배 점프했고요. 네. 5월달 같은 경우는 한 3, 4배 더 늘어나는 셈이죠. 기준가가 올랐는데 고객분들이 좀 이게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럼 최근 들어와갖고 정부에서 올 들어와서 이제 집값을 많이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대출도 규제시키고 하면 그럼 그 돈들이 일로 쏠리나요? 그렇죠. 이제 아까 화폐 단위 개혁이라든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여파로 인해서 이제 금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좀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네네. 마땅한 투자처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고객분들 어떤 오셔가지고 이제 반응을 보면 그래서 그 자금도 이 금에 아니면 실버바에 이제 유입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저희 이제 쇼핑맥자 시청자분께 팁 나갑니다. 그럼 전무님, 그럼 지금 사야 돼요? 아니면 팔지 말고 갖고 있어요? 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금은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간 15만 개가 판매가 되는데 리턴돼서 들어온 건 3% 미만이다. 그럼 고객분들은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면 금값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더 강하신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금도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네네. 새로 이제 구입하고자 한다 그러면 저는 이 금값이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요인을 찝을 수가 있는데 전체 매장량 대비해서 소비량이 해마다 바뀌어요. 네네. 2016년도에 2,500톤, 전 세계 그 총 금 소비량이 2017년도는 3,800톤, 작년에는 한 4,300톤 늘어났답니다. 이제 5G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금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의사소통의 어떤 수단이 데이터량을 많이 소모가 되는 이제 동영상 그 전달 수단이 앞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네. 골드와이어에 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쇄 회로급판인 PCB에 그 골드 케미칼, 금 도금제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기금속용도 투자 상품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소비량이 매장량을 보통 보면은 재생되는 금까지 해서 한 7만 7천 톤 보고 있는데 아까 작년에 4,300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역산하면 20년도 안 걸려요. 보완되는 게. 그 하나의 이유가 있고 1968년 이후로 달러가 엄청 많이 발행이 됐습니다. 미국의 또 부채가 한 20조 달러가 넘어섰죠. 그러면 이 2011년 9월 달에 금값이 고점이라고 했는데 68년 이후로 고점의 어떤 금의 가치 상승이 52배까지 상승할 동안에 달러는 34배 증가했어요. 그러면 달러가 발행이 되면 될수록 금값은 올라갈 거라는 거거든요. 네네. 또 하나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을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공매도라고 해서 환율 가치를 하락시키는 만큼 차익을 보는 그 투기 세력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로스타에 좀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위안화나 루브라의 어떤 그 달러, 기축통화로서 달러 지배력에서 좀 탈피하고자 하는 것, 공매도 투기 세력에서 좀 자유롭게 하려고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각국 중앙은행 금 총 매입량이 651.5톤이었고요. 1967년 이래 가장 많은 양을 매입을 했답니다. 근데 올해도 상반기 1, 4분기만 하더라도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매입한 양이 145톤이 넘겼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금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무님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은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지 말고 가지고 계시고 네. 금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금값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팔지 마시고 장동에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는 게 맞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금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럼 금을 살 때는요, 저희 이제 어렸을 때 보면 할머니들은 주로
은반지를 느꼈어요. 왜냐면 비싸갖고. 근데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에 와서는 제가 금반지만 느꼈거든요. 그럼 이렇게 골드를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실버를 사는 게 좋아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사실은 판매량은 실버가 더 많이 나갑니다. 네. 자, 저는 실물 투자의 추천 순서를 놓고 말씀드리면 실버바가 1등, 두 번째 플래티늄, 네. 세 번째가 골드입니다. 네. 이제 실버바, 플래티늄바, 골드바 형태로 이제 투자 상품이 나가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골드는 2011년 9월 고점을 해서 지금 하락되어 있는 가치가 70% 가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2011년도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네네. 근데 실버는 2011년도에 1kg 판매가가 한 200만 원 했어요. 네. 220만 원? 네. 근데 지금 1kg 판매가가 한 72만 원에서 73만 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1년 고점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30%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고 호전이 되면 이 금보다 실버는 연간 전 세계 총 소비량이 3만 톤입니다. 매장량은 한 23만 6천 톤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금보다 더 오히려 빨리 고갈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대 차익 실현될 때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량도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차익 실현 규모가 골드보다는 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연간 한 8.6톤을 팔았는데 네. 올해 벌써 상반기 지나기 전에 15톤을 넘겼어요. 오. 이게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아, 금보다는 또 실버에 투자하는 게 차익 규모가 더 낫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있어요. 장점이 이 금 가치 대비해서 원래 은 가치는 15분의 1 정도 가치 갭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90분의 1로 벌어졌어요. 금의 가치와 실버의 가치. 그러면 이 금 1kg를 사는 돈이면 실버 80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고객분은 트럭을 끌고 와서 2톤, 1.2톤, 1.4톤을 사가십니다. 네. 왜? 금 1kg를 훔쳐가는 가치와 맞먹으려면 실버는 80개를 훔쳐가야 되거든요. 네. 전환의 의뢰가 없다. 그 다음에 이게 항균, 항독 기능이 있어서 침대 그 밑에 깔고 매트리스를 깔고 뭐 주무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실버가 요즘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어느 분이세요? 아, 저 고객 정보를 노출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일반 뭐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침대에다 깔고 주무시니까.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또 하나 제가 집에 사갖고 갔는데요. 이게 보니까 숫자가 다 있어요. 네. 제가 도난을 당했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어디서 팔으면 네. 서울에서 종로에 사갖고 뭐 부산 어디다 팔았어요. 끝인가? 못 찾나요? 그렇죠. 이제 저희 회사는 이 일렬번호를 각인해드린 이유가 품질에 대한 보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네.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가 생산했는지를 역추적을 해서 품질적인 측면을 보장해드리기 위한 목적인데 네네. 이걸 사신 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뭐 훼손하거나 지워서 다시 판매를 하는 데는 그 좀 이렇게 어떤 그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저희가 생산한 거에 대한 일렬번호 관리, 추적상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대팔매하실 때는 일렬번호가 있고 그건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 보관할 때 어디 뭐 선선한 데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다 좀 한다든지 이런 건 없죠. 장소는 없죠? 금은 영원 불별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실버는 단지 이제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네. 까맣게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실버는 저희들이 이중 코팅을 했어요. 실버 몸체는 비닐 코팅을 한번 했고 네네. 이제 비닐로 되어 있거든요. 아, 네. 산화가 안 되게. 그 다음에 한 번은 이제 아크릴 케이스를 의해서 밀봉을 합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노출이 돼도 이렇게 까맣게 색깔이 되지 변하지 않는다고 그죠? 예, 맞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 전무님은 이제 그 어쨌든 금이든 은이든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건데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전무님이 그리고 혹시 다른 뭐 부동산이 됐든 뭐 주식이 됐든 실물거래나 뭐 그런 쪽에 어떤 쪽에 투자를 하고 계신지 제가 물어볼게요. 근데 저 이제 궁금한 것은 전무님이 여기 이제 전문가신데 금거래소에 금의 전문가신데 그럼 투자를 부동산 하세요, 주식 하세요, 금거래 하세요? 아, 저는 다 합니다. 시골에, 다 하세요? 시골에, 예전에 이제 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네네. 그걸 처분하고 시골에, 제가 이제 나중에 귀농을 할 꿈으로 시골에 좀 투자해 놓은 게 있고요. 아, 부동산? 예. 그래서 지금 시세가 한 6배 정도는 올랐습니다. 어디예요? 아, 그렇게 싼 지역이에요? 전라남도 고흥이라고. 전라남도 고흥이랍니다. 6배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릅니까?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걸 봐서는 더 네.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은 좀 사라지고 있어요. 꼭지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렇고 이제 저는 좀 실버를 사놨고요. 양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실버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금도 일부 있는데 네. 저희 집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서 네. 제가 타치를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문님 게 아니네요. 사모님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 집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주인이 있잖아요.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앞으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모님 거네요. 뭐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갈수록 그 남성 호르몬이 넘쳐서 요즘 제가 컨트롤을 못하고 있어서. 저도 지금 막 힘들어요. 막 이렇게 무서워졌어요, 갑자기. 그렇죠. 그럼 요거는 있잖아요. 갑자기 이거 몇 그램이지? 이것도 똑같은 1kg이에요. 똑같이 2kg. 예. 요거 하나면 요거 80개, 예, 그렇죠. 80개 사신다. 그 제가 뭐 질문할 게 또 뭐 있을까요? 전문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금 방향성은 아까 이제 쇼핑팀 나갔고,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아까 네. 뭐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저 금을 사면 최소한 몇 년을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볼까요? 10년 이상 장기. 예, 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혹시 여기 들고 계신 반지는 금인가요? 금이에요. 예. 얼마짜리예요? 이거 한돈이니까 지금 시세로 치면 19만 원 넘죠. 예. 근데 요새 왜 전문님 요새는 뭐 대학생들, 직장인들 보면 금을 왜 안 하고 다녀요? 목걸이도 없어지고 손해액도 없어지고. 이제 이게 있습니다. 주얼리가 이제 14캐럿, 18캐럿, 24캐럿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근데 14K나 18K는 뭐 예를 들어서 585, 58.5%의 금이 있다라고 해서 14K라고 하고, 네네. 18K는 75%라고 해서 750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일반 주얼리를 잘 안 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낮은 패션 주얼리 쪽을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쪽을 또 왜 안 사시냐면 나중에 대팔 때 금 외에는 또 불순물이거든요. 근데 또 맞습니다. 공임이 또 비싸요. 네네. 그러면 금을 사서 그대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골드 바거든요. 근데 네네. 요즘은 이커머스 쪽에 우리 회사가 한 30군데 거래를 합니다만, 이커머스 쪽 전자상거래를 이용을 해서 온라인몰이죠. 1g에서부터 10g 사이의 이 작은 규모의 골드바를 젊은 층에서 많이 선호하시고, 네네. 장년층의 이제 분들은 100g 이상, 1kg 사이를 많이 구매를 하세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좀 구분이 됩니다, 시장은.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988년도, 89년도에는 사실 금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 근데 여자들도 그때는 발찌라고 해갖고 발목에다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발찌를. 그때는 이제 순금보다도 뭐 18K나 뭐 14K 정도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런 또 열풍이 또 불어야 되지 않나, 투자 목적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이시죠? 안 됩니까, 그런 건?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이 네. 귀금속에 대해서는 계속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예, 금 같은 경우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은 불별이고 네. 귀중한 어떤 자산으로 또 여기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복고풍도 다시 뭐 이렇게 하듯이 이 금과 은, 플래티늄 이런 어떤 선호 심리는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제 큰애가 이제 대학생이고, 뭐 둘째 다 대학생인데요.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직장 다닐 때도 뭔가 좀 내가 든든한 걸로 해서 선물 뭐 해줄까 그러면, 금목걸이 하나 해주세요. 금반지 하나 해주세요. 금도 18K가 반짝반짝 이쁜데 안 해요. 왜냐면 대팔 때 제값을 받으려면 순금을 해야 되는데, 오래 쳐다보면 막 찌그러져요. 근데도 순금을 원했는데, 요새들은 뭐 해달라는지 아세요? 명품 사달래요. 그건 값어치도 안 되고, 근데 명품도 비싸거든요. 뭐 가방 하나 하면 뭐 적게는 100만 원에서 뭐 300만 원대까지 가고, 신발도